2020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1번부터 10번까지 풀이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단순한 계산 문제죠. 그런데 앞에서부터 보니까 분수에 곱셈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도전을 해보면요. 앞에 있는 거를 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죠? 그러면 두 개 곱했을 때 플러스로 바뀌고요.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하나요? 2분의 7 곱하기 3인 상황이랑 똑같은 건데 이 3은 밑에 사실 1분의 3이랑 똑같아서 3이랑 7이랑 위에 것끼리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21 이렇게 되겠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요.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얘는 앞에가 플러스 뒤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2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2, 5,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2분의 21 빼기 10인 건데 그러면 2로 통분을 해줘서 뒤에가 2분의 20 계산하면 2분의 1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바로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네요. 보니까 밑이 다 2로 똑같죠? 2의 4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는 4, 3,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의 12 나누기 2의 10 지수에서는 나누기는 뺄셈으로 바뀌어서 위에가 12 빼기 10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 2의 제곱이니까 답은 4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3번 문제는 두 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 b가 주어져 있고 3a-b를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3a 빼기 b 각각의 a랑 b 자리에 괄호를 이용해서 식을 넣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숫자를 안에다가 이렇게 각각 다 곱해주고 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안에다가 또 마이너스 적용을 해줘서 부호를 바꿔줘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앞에 거부터 천천히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3 곱하기 2a 제곱 이런 거는 어떻게 해준다? 끼리끼리 숫자끼리 곱해주고 문자끼리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6a 제곱이죠? 그 다음에 3이랑 a랑 곱하면 3a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죠? 6a 제곱 동류항 없고요. 얘네 둘이 동류항 계산해서 없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1도 동류항 없으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6a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바로 한번 볼게요. 4번은 부등식 문제네요. 부등식 이렇게 써있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세주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식을 그대로 한번 가져온 다음에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x를 한쪽으로 숫자를 한쪽으로 끼리끼리 모아주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x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왼쪽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7을 옮겨오면 플러스 7로 바뀌겠죠.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요? 5x 플러스 x, 6x 그 다음에 우변은 23 플러스 7이니까 30 어떻게 하죠? 약분해주면 되죠? 약분하면은 6으로 약분하니까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x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1, 2, 3, 4, 5죠? 자연수 몇 개다? 5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고 넓이가 15파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채꼴에서 이렇게 여기가 150도라는 거죠. 여기가 중심각이죠. 그 다음에 넓이가 15파이가 된대요.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이 반지름을 알 때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150도 요거를 곱해서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얘가 15파이라는 얘기니까 하나씩 약분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양변에 파이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15, 15 있어서 전 요것도 약분해 줄게요. 근데 15, 15 약분해주다 보니까 여기 이제 10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밑에 있는 360도랑 약분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36분의 r제곱 얘가 1이다 이렇게 남죠. 그러면 r제곱이 36이니까 r은 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6번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함수 1차 함수식이 주어졌는데 여기 기울기가 a로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조건을 하나 줬죠. f3이 3일 때 f4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4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f3이 3이다. 무슨 얘기예요?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3이다. 그러니까 x에다 3 넣어주면은 f3은 3a 빼기 9인데 요게 3이란 얘기죠. 그러면 3a가 9 넘어가서 12, a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4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fx를 구해야겠네요. 그쵸? fx는 4x 빼기 9니까 f4는 얼마다? 여기다가 4를 넣어서 계산해준 16-9 해서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위에 보니까 1번이네요. 자, 이번에는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 한근이 x는 2분의 1일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근이라는 건 뭐였어요? 근은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값이다. 요거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x는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일단. 자, 그러면은 2분의 1의 제곱이 얼마니까? 얘가 4분의 1이니까 앞에 거는 2 곱하기 4분의 1 해서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빼기 2분의 7 더하기 2a가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a만 남겨놓고 얘 먼저 계산해주면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6이죠. 그러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런데 얘를 이제 넘겨서 생각할 거니까 플러스 3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2a가 3이다. 그러면 a 값은 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7번 같은 문제는 또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별해라고 해서 밑에다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인수분해에 좀 강한 친구들은 빨리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근이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저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a가 뭘로 인수분해가 시작될까요? 2x 마이너스 1로 시작됩니다. 그래야 얘가 2분의 1로 갔거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뒤에 뭐가 들어갈지 요것만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2x제곱을 봤을 때 뭐가 돼요? 뒤에 일단 x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7x 보면은 뭐가 붙어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x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뒤에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어야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제 여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기 플러스 2a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일이랑 마3이랑 곱한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a는 3이다. a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잘 조합해서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접해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세 문제도 한번 힘내서 해봅시다. 8번 풀어볼게요. 자, 8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8번을 보니까 일단 x가 나왔는데 x가 심상치 않죠. 루트를 달고 나왔습니다. x는 2-루트 3일 때 x제곱 마이너스 4x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좀 많이 접해본 친구들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 느낌이 오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조금 난관에 봉착하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이 도전을 할 때 이렇게 도전할 확률이 높아요. x제곱 빼기 4x니까 자, x 요거를 제곱을 해주고 마이너스 4에 다시 또 x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전개를 쭉쭉쭉쭉 해주면 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도 물론 답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더 빠른 풀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 풀어야 될 이 x제곱 마이너스 4x에 주목을 해줘요. 근데 얘를 잘 보다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완전제곱식 생각나지 않나요? 얼마가 필요하면, 얼마가 더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되죠? 플러스 4만큼이 있으면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맘대로 4를 더하면 안 되니까 4를 한 번 더 빼줘야 돼요. 원래 있는 식이랑 똑같으려면.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요만큼이 x-2의 제곱으로 묶이고 뒤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계산이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냐면요. 지금 x가 이미 그렇게 쓰라고 그런 꼴이 나와 있잖아요. x-2가 뭐예요? 지금 x가 2-루트3이었으니까 2 넘어오면 x 빼기 2가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루트 3은 제곱하기가 훨씬 쉽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3 빼기 4 하니까 마 1이죠?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봤던 거, 이 위에서 이 2-루트 3의 제곱을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 여러분도 눈으로 볼 때는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이 보다 보면은 이 약간 패턴이 좀 정해져 있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때가 올 때까지 문제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9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림 문제네요. A가 90도고 AB가 10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자, 여기 직각 확인하고요. 10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계속 또 읽어볼게요. AC 위 한 점 D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거는 직각으로 내린 거예요. 수선으로 쭉 내렸을 때 직각이다. 그래서 여기도 직각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각 CDH가 X라고 하자. X도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코사인 X가 3분의 2일 때 변 BC의 길이는, 자, 그래서 이런 그림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이 맨 마지막 문장에 오기 직전까지, 즉 여기 하자까지, 여기까지가 거의 그림에 대한 설명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을 주의해서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코사인 X가 3분의 2, 요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변 BC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 이거 체크하고 이제 내려와서 문제를 볼게요. 자, 그러면은 BC의 길이가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BC의 길이는 확인을 해보면 맨 밑에 있는 요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이네요. 요거를 물어보는데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X를 썼으니까 그냥 뭐 A라고 할까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수선의 발도 내렸단 말이에요.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해줘야 되는 게 닮음입니다. 닮음. 직각삼각형에서는 닮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닮음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각이 같은가 그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어떤 두 삼각형이 닮음일까요? 찾으셨나요? 자,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작은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 ABC. 사실 여기 삼각형이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일단은 닮음인데요. 어떤 닮음인가? 직각삼각형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직각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작은 삼각형에서는 여기 H라는 각 보이시죠?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서는 A라는 각이 직각이고 그 다음에 어디가 공통적이에요? 여기 C 부분 있죠? 여기 C가 작은 직각삼각형에도 있고 큰 직각삼각형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각도 같잖아요. AA 닮음이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가? 이 B에 위치하는 요 각이 X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각을 일단 찾아줬고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개, A와 X와 10, 요 사이가 지금 무슨 관계가 있어요? 코사인 관계에 있다는 거 확인되시나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C를 이쪽으로 넘겨와서 생각을 해서 보시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다가 C 다시를 그려주면요. 여기가 이제 A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코사인이 이렇게 성립한다.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X가 A분의 10. 근데 얘가 3분의 2였으니까 이거 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A가 15다. 이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10번 문제도 한번 힘내서 보도록 합시다. 10번도 보니까 그림 문제라는 거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어쨌든 마지막 줄에 주의를 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첫 줄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6인 직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 BC는 각각 3, 4에 대응되는 수직선 위의 점이다. 자, 3, 4에 대응하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6이다. 요건 아직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 저는 그려줄게요. 여기가 루트 6이다. 자, 그 다음에 또부터 읽어보면요. 또 수직선 위에 두 점 PQ에 대해서 BA와 BP가 같고 그럼 또 표시해줘야겠죠. BA가 어디 있나요? 자, BA와
BP가 같고, 그래서 여기서 A를 쭉쭉쭉쭉 떨어뜨려서 P에 이렇게 가는 건가 봐요. 그 다음에 또 누구랑 같나요? CD랑 CQ가 같다. 그러면 이것도 표시해줘야겠죠. CD와 CQ가 같다. 그런데 보니까 ABCD가 직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AB와 CD가 같아요. 즉, 방금 우리가 표시한 이 4개,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다 길이가 같다는 거. 문제 읽으면서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줄 잘 주의해서 읽어봅시다. 두 점 P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PQ라고 할 때 Q-P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P랑 Q는 각각 P랑 Q에 대응하는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 P의 좌표가 스몰 p라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라지 Q의 좌표가 스몰 q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결국은 이 노란색 선을 길이를 구해야 Q는 4로부터 이 노란색만큼, 이거를 뭐 X라고 할까요? 그러면 Q는 4에서 X만큼 온 거고요. 자, P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3에서 X만큼 뒤로 간 거죠. 요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X로 표현해봤으니까 Q 빼기 P도 한번 표현해볼까요? Q 빼기 P는 4 플러스 X에서 3 빼기 X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X 빼기 3 더하기 X니까 결국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제가 X로 표현하고 왜 먼저 계산을 했냐면요. 어떤 문제는 진짜 어이없게도 이거 P랑 Q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X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런 문제는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는 일단 X를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아까 3, 4 나왔고요. 길이 루트 6인 거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삼각형,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삼각형이 지금 직각삼각형이고 밑변이 얼마예요? 밑변이 1이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다 x로 같았기 때문에 얘만 따로 떼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밑변이 1이고 높이가 x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쓰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루트 6의 제곱, x제곱 플러스 1이 6이다. 그러면 x제곱은 5 이렇게 되겠죠. 결국 x는 얼마예요? x는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구해봤을 때 q-p의 값은 여기서 2x-1이었기 때문에 x에다가 루트 5 넣어주면요. 답은 2 루트 5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2번.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도 마저 풀어봤습니다. 10번은 조금 그림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이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림 문제는 사실 수능이나 이런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2020 3월 고1 학력평가 수학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 여러분 조금 숨가쁘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조금 빠르게 푼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뒤에 좀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는 정확한 개념을 인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서 이번 문제는 조금 속도감 있게 풀어봤고요. 여러분도 이 문제 속도에 좀 따라오실 수 있게 트레이닝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문제풀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